갑자기 천장이 무너진다. 붉은 빛, 뜨거운 열기에 쇠조각과 먼지가 휘날린다. 시계가 멈춘다. 9시 17분. 시계는 9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정확히 3년 전 그 시간에 나는 매일 아침 그 시계를 본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이 결혼 15주년에 사준 회중시계다. 바늘은 짧은 것과 긴 것 두 개만 있다. 초침은 없다. 남편은 그렇게 말했었다. 초침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당신은 조용한 게 좋잖아. 그는 늘 그랬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나는 오늘도 그 시계 앞에 선다. 손을 뻗어 유리 표면을 쓸어본다. 먼지는 없다. 매일 닦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건전지를 갈아도 시계 수리점에 맡겨도 소용없었다. 시계공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그냥 멈춰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상은 없다. 다만 멈춰 있을 뿐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늦겨울의 햇살은 차갑고 선명하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온 빛이 마루 위에 얇게 깔린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닌다. 나는 그걸 보며 커피를 내린다. 2잔. 언제나 2잔이다. 습관이라는 건 무섭다. 남편이 없는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2잔을 내린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그의 것. 그의 잔은 식탁 건너편에 그대로 놓인다. 김이 피어오르다가 사라지고 커피는 식어간다. 나는 그걸 버리지 않는다. 저녁이 되어서야 싱크대에 조용히 비운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이불을 갠다. 창문을 연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온다. 커피를 내린다. 식탁에 앉는다. 시계를 본다. 9시 17분. 하루를 시작한다. 사는 게 아니다. 시간을 지나보내는 것뿐이다. 남편은 소방관이었다. 25년을 현장에서 일했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달려가는 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일. 그는 그 일을 사랑했다. 아니, 사명이라고 믿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나는 그 말이 싫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왜 그게 내 남편이어야 하는가? 왜 당신이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묻지 못했다. 그의 눈빛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에게 그 일은 삶의 이유 그 자체였으니까. 결혼 27년. 나는 언제나 그를 보냈다. 새벽에 출근하는 그의 뒷모습을, 제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어깨를, 헬멧을 쓴 채 손을 흔드는 그의 미소를. 나는 매번 배웅했다. 그리고 매번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오늘도 내일도. 그런데 그날만은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3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약이라고. 흐르다 보면 아물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익숙해질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아니, 우리의 방이라고 해야 맞다. 하지만 나는 그 방에서 자지 않는다. 침대는 그대로, 이불은 그대로, 베갯잎까지 그대로다. 그의 냄새가 남아있을 것만 같아서. 세탁하면 사라질 것만 같아서.
옷장에는 그의 옷이 걸려 있다. 제복 2벌, 평상복 서너 벌, 그가 즐겨 입던 회색 스웨터, 소매가 늘어난 남색 카디건. 나는 가끔 그 옷들에 얼굴을 묻는다. 섬유유연제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나는 숨을 들이쉰다. 그를 느끼고 싶어서. 오늘은 날씨가 좋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다. 겨울 끝자락의 하늘은 투명하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다. 이런 날이면 그는 말하곤 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네. 나는 웃는다. 웃는다기보다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다. 오늘은 방 청소를 하기로 했다. 3년 만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먼지가 쌓였을 것이다. 나는 걸레와 청소기를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 오래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무겁고 탁한 공기.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커튼이 흔들린다. 햇살이 쏟아진다. 방 안이 환해진다. 나는 잠시 멈춰선다. 이 방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함께 보냈던가. 침대를 정리한다. 이불을 턴다. 베개를 털다. 옷장을 연다. 그의 옷들이 나를 본다. 나는 한 벌씩 꺼내 먼지를 턴다. 회색 스웨터, 남색 카디건, 제복. 청소를 계속한다. 침대 밑을 본다. 먼지가 수북하다. 나는 청소기를 밀어넣는다. 무언가 걸린다. 청소기를 끄고 손을 뻗는다. 만져지는 것은 딱딱한 플라스틱 상자. 끄집어낸다. 소방 헬멧 보관함이다. 그가 집에 두었던 예비 헬멧. 나는 뚜껑을 연다. 헬멧이 들어있다. 붉은색. 긁힌 자국 투성이. 그가 쓰던 것. 헬멧을 꺼낸다. 무겁다.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이걸 쓰고 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매번 반복해서. 나는 헬멧을 무릎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안쪽을 본다. 거기 뭔가 테이프로 붙어 있다. 작은 녹음기. 낡은 카세트 녹음기. 나는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손바닥만한 크기. 재생 버튼이 있다. 심장이 빨리 뛴다. 이게 뭘까? 왜 헬멧 안에? 손이 떨린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다. 누른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지직. 잡음이 흐른다. 그리고 여보. 그의 목소리다. 나는 숨이 멎는다.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돌아가지 못한 거겠지.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서.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남겨두고 싶었어. 내 목소리를.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평소처럼. 하지만 어딘가 다르다. 더 무겁다. 더 조심스럽다. 당신은 항상 걱정했지. 내가 다칠까봐. 돌아오지 못할까봐.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하지만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 나는 녹음기를 두 손으로 감싼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누군가가 되고 싶었어. 사람을 구하는 일. 그게 내 삶의 의미였으니까.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여보, 내가 가장 구하고 싶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 녹음기가 계속된다. 당신을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무서웠어. 내가 없는 세상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나는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나 없이도 살아줘. 멈추지 말고. 계속 흘러가줘. 시계처럼.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고 창문을 열어줘. 창문, 커피, 시계.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멈춰버릴지. 나는 당신이 웃었으면 좋겠어. 다시, 언젠가는. 내가 없어도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사랑해, 여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전부였어. 그리고 녹음이 끝난다. 지직, 정적.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는다. 녹음기를 꼭 쥔 채 눈물을 흘리며 소리 없이 그가 남긴 목소리,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나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른다. 또다시 그의 목소리가 흐른다. 여보, 나는 또 운다. 몇 번을 반복했을까? 해가 지고 있다. 방 안이 어두워진다. 나는 녹음기를 내려놓지 못한다. 이걸 놓으면 그가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아서. 그때 뭔가 이상하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린다. 똑딱, 똑딱. 나는 벌떡 일어난다. 거실로 뛰어간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움직이고 있다. 9시 17분에서 18분으로, 19분으로. 나는 입을 막는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바늘이 빨라진다. 시계가 돌아간다. 뒤로, 역방향으로. 9시, 8시, 7시, 6시, 5시, 4시. 세상이 흔들린다. 바늘이 멈춘다. 그리고 세상이 밝아진다. 눈을 뜨니 아침이다. 아니, 그 아침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다. 옆에는 남편이 자고 있다. 숨소리가 들린다. 고른 숨소리.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 나는 움직이지 못한다. 손을 뻗는다. 그의 어깨를 만진다. 따뜻하다. 살아있다. 진짜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창밖을 본다. 햇살이 들어온다. 그 햇살. 3년 전 그날 아침의 햇살. 나는 과거로 돌아왔다. 2022년 3월 15일. 그가 죽는 날. 그런데 이건 처음이 아니다. 나는 기억한다. 첫 번째 아침을. 그때 나는 그를 붙잡았다. 울부짖으며 가지 말라고. 오늘은 위험하다고.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나는 매달렸다. 현관에서, 차 앞에서, 골목에서. 하지만 그는 갔다. 그리고 9시 17분 전화벨이 울렸다. 유감입니다. 똑같은 말. 두 번째 아침을. 그때 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의 커피에 수면제를 탔다. 그가 잠들었다. 출근 시간이 지났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9시 30분 전화벨이 울렸다. 늦은 출근길 교통사고.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아침. 나는 천장을 본다. 한참을. 무엇을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안다. 그가 눈을 뜬다. 나를 본다. 미소 짓는다. 잘 잤어? 나는 그를 본다. 오래. 응. 일어난다. 부엌으로 간다. 아침을 준비한다.
평소처럼. 하지만 천천히. 모든 것을. 계란을 깬다. 노른자가 흰자 속에 떨어진다. 김치찌개를 끓인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른다. 밥을 푼다. 김이 피어오른다. 식탁을 차린다. 그가 나온다. 와, 아침 차렸네. 응, 고마워. 그가 앉는다. 나도 앉는다. 마주본다. 잘 먹겠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든다. 나는 그를 본다. 먹는 그를. 이 순간을 기억한다. 모두. 왜 안 먹어? 응, 먹을게. 나도 숟가락을 든다. 왜 그래? 오늘 이상해. 그냥. 나는 미소 짓는다. 얼굴 보고 싶어서.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는다. 무슨 일 있어? 아니. 나는 그의 손을 꼭 쥔다. 아무 일도 없어. 우리는 잠시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는다. 식탁 위에서. 식사를 마친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여느 남편들과 다르게 항상 설거지를 도와주던 그다. 아니,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한다. 그가 그릇을 씻으면 나는 닦는다. 말없이. 천천히.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하다. 설거지를 마친다. 그가 방으로 들어간다. 제복을 입으러. 나는 그를 따라간다. 문 앞에 선다. 그가 제복을 입는다. 단추를 채운다. 하나, 둘, 셋. 벨트를 맨다. 헬멧을 든다. 그가 돌아본다. 왜? 아무것도. 나는 웃는다. 멋있어 보여서. 갑자기? 응. 오늘따라. 나는 그에게 다가간다. 제복의 어깨를 만진다. 먼지를 턴다. 영웅 같아. 무슨 영웅? 나한테는 영웅이야. 그가 나를 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여보. 응? 사랑해. 나는 숨이 멎는다. 나도. 목소리가 떨린다.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가야 해. 그가 먼저 말한다. 응.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 그가 나를 안는다. 꽉. 나도 그를 안는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인, 살아있는 소리. 나는 눈을 감는다. 이 순간을 기억한다. 그의 체온. 심장 소리. 제복의 감촉. 그의 냄새. 모두. 다녀올게. 그가 속삭인다. 응. 나는 대답한다. 겨우. 조심해. 항상 조심하지. 그가 나를 놓는다. 나도 손을 놓는다. 천천히. 현관으로 향한다. 나는 그를 따라간다. 신발을 신는다. 헬멧을 든다. 가방을 맨다. 그가 문을 연다. 돌아본다. 다녀올게. 나는 그 앞에 선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조심해. 결국 그 말밖에 하지 못한다. 평소처럼 27년간 해온 말. 그가 미소 짓는다. 응. 다녀올게. 그리고 한 발 내딛는다. 나는 그의 손을 잡는다. 순간적으로. 그가 멈춘다. 돌아본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 나는 그 눈을 본다. 똑바로. 이 사람. 내 남편. 27년을 함께한 사람. 그리고 오늘 떠날 사람. 사랑해. 내가 속삭인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진다. 나도 사랑해. 나는 손을 놓는다.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 그가 나간다. 문이 닫힌다. 나는 그 문을 본다. 한참을. 그리고 문을 연다. 그가 골목을 걸어간다. 차를 향해. 나는 문턱에 선다. 그 뒷모습을 본다. 그가 차에 탄다. 시동을 건다. 차가 움직인다. 천천히. 멀어진다. 나는 손을 든다. 그가 백미러로 나를 본다. 손을 흔든다. 나도 흔든다. 차가 모퉁이를 돈다. 사라진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선다. 빈 골목을 보며 집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거실로 간다. 소파에 앉는다. 시계를 본다. 7시 50분. 나는 시계를 본다. 계속. 손을 무릎에 올린다. 가지런히. 숨을 쉰다. 천천히. 기다린다. 시간이 흐른다. 8시. 8시 30분. 9시. 9시 10분. 9시 15분. 9시 16분. 9시 17분.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유감입니다.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네. 유가족 분이시죠?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시계를 본다. 바늘이 멈춘다. 9시 17분에 나는 그대로 앉아 있는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앉아 있을 뿐이다. 해가 진다. 방 안이 어두워진다. 나는 불을 켜지 않는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다. 시계를 본다. 9시 17분. 멈춰 있다. 그리고 세상이 흔들린다. 빛이 번쩍인다. 나는 눈을 감는다. 눈을 뜨니 나는 거실에 있다. 바닥에 앉아 있다.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시계를 본다. 바늘이 움직이고 있다. 10시 32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 나는 한참을 그 시계를 본다. 움직이는 바늘을. 흘러가는 시간을. 꿈이 아니었다. 나는 3번 그날로 돌아갔다. 첫 번째는 그를 붙잡으려 했다. 두 번째는 그가 가지 못하게 막았다. 세 번째는 보냈다. 무엇을 해도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바뀌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라는 걸.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도록. 그 사람의 삶을 살도록. 나는 천천히 일어난다.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부엌으로 간다. 커피를 내린다. 한 잔만. 식탁에 앉는다. 녹음기를 올려놓는다. 재생 버튼을 누른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흐른다. 나는 조용히 듣는다. 눈을 감고. 나는 당신이 웃었으면 좋겠어. 다시. 언젠가는. 내가 없어도. 나는 입꼬리를 올린다. 조금. 아주 조금. 응. 나는 대답한다. 알았어. 웃을게.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갠다. 창문을 연다. 커피를 한 잔 내린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시계는 흐른다. 멈추지 않고. 바늘은 돌고 시간은 지나간다. 나도 함께 흐른다. 봄이 왔다. 마당에 꽃이 핀다. 그가 심었던 목련나무. 하얀 꽃이 가지마다 달렸다. 나는 그 나무 아래 서서 고개를 든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예쁘지? 그가 말하곤 했다. 응, 예뻐. 나는 대답한다. 지금도. 어느 날 나는 마이크 앞에 앉는다. 녹음기를 준비한다. 그의 것과 같은 낡은 카세트 녹음기. 빨간 버튼을 누른다.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말한다. 여보, 내 목소리가 녹음된다. 당신은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 괜찮아요. 이제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다. 나는 미소 짓는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나는 시계를 본다. 움직이는 바늘을. 여보, 보내는 것.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바람이 커튼을 흔든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다. 사랑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잠시 침묵.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27년. 마지막 말. 고마워요. 빨간 버튼을 누른다. 녹음이 멈춘다. 저녁이 온다. 나는 베란다에 나가 석양을 본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그가 좋아하던 시간이다. 바람이 분다. 따뜻한 봄바람. 시계 소리가 들린다. 거실에서 똑딱, 똑딱. 멈추지 않는 소리. 나는 눈을 감는다. 그의 존재가 느껴진다. 바람 속에서, 햇살 속에서. 그는 떠났지만 어디에나 있다. 내 곁에, 내 안에. 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날의 시간은 멈췄지만 내 마음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